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정보를 가장 빠르고 또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생방송 실전투자 부동산 재테크의 장유윤입니다. 저희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딱 맞는 옷처럼 부동산 실전 투자를 위한 맞춤형 재테크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한 발 앞선 생각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더 꼼꼼한 부동산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화 그리고 문자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6676-0300번, 0300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181로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전화 문자 메시지 중에 더 편한 방법으로 고민 남겨주시면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가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에 도움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실전 투자 부동산 재테크 수요일 이 시간은 실전 부동산 경매로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은 경매에 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강남의 강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경매와 관련된 부동산 정보 어떤 것들을 알아볼까요? 예, 부동산 전부가 아닌 그 지분만이 경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받았는데 제때 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그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이 경매되는 경우 그 지분을 낙찰받은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의 전체에 대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어떠한 부담을 지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지분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자신의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른 위험 요소도 있을까요? 예, 상식적으로 부동산의 지분을 낙찰받은 매수인은 자신이 낙찰받은 지분의 범위 안에서 어떠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한데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지분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그 전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에게 1차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상환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사례를 보시면은 네.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김 씨 외 1인이고 네. 그 채무자는 김 씨 지분권자 한 명인 채무자입니다. 즉 지분 경매가 된 상황인데요. 임차인은 강 씨인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임차인 강 씨는 아마도 2009년 8월 20일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인 김 씨 외 1인을 공동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후 김 씨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갔고 임차인 강 씨가 배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지분 경매 사건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좀 보시면은 그 2009년 9월 4일자 설정된 그 최선 순이익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임차인 강 씨는 2009년 9월 4일 이전인 2009년 8월 20일 날 전입 신고를 하고 또 확정 일자를 받았으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었네요. 따라서 적법한 배당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에서 어떤 뭐가 문제인가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 공동 임대인인 임차인 강 씨에 대하여 부담하는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그 성질이 불가분성 채무입니다. 그 불가분성 채무 말 그대로 이 나눌 수 없다라는 뜻인데요. 네. 말 그대로 공동 임대인은 자신의 비율만큼 부분만 쪼개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가 없고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강 씨는 경매로 나온 지분 비율만큼만 배당 요구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배당 요구 신청을 할 수 있고 만일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강 씨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면 그 지분을 낙찰받은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보증금 차액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지분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그 또 다른 공동 임대인을 대신해서 그 미배당된 보증금을 인수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 임대인을 상대로 자기 비율을 넘어가는 부분만큼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1차적으로는 지분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그 책임을 모두 부담하고 그 추후에 소송 등을 통해서 자기 지분 비율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당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분 매수자의 경우에는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좀 불리한 경매 상황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그 경매로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이 지분을 왜 취득하려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단지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괜찮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지분을 취득해서 임차인을 내보낸 다음에 그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자신이 그 이 지분을 낙찰받은 후에 그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그 공동 임대인을 대표해서 그 임대차 보증금을 보전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그 지분에 대해 그 근저당 또는 압류 등을 하시려는 분들은 그 자신이 그 지분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한 이후에 그 지분이 경매된 이후에 그 지분의 배당 대금에서 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전액이 우선적으로 배당이 된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즉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지분에 대한 담보권 설정 시에 그 잔존 담보 가치가 얼만큼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그 지분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분 경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법무법인 강남의 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